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아서 백현동 특혜옥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 오늘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던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 화천대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 사실상 주도를 했던 김만배와는 딱 한 차례 인터뷰를 한 것 외에 전혀 잘 모른다. 연락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오늘 김만배의 이 언론사 후배죠. 네네. 머니투데이 후배였던 예. 배성준 씨죠. 예, 배성준. 예, 배성준 전 기자가 되겠네요. 기자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예, 예.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다 털어놨다는 그런 보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만배가 이재명과 법조 기자들을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주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만배가 이 시장은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많이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시장도 지금 김만배를 진짜 대단한 기자다라고 서로 호칭을 하면서 자리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당시에 술자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재명과 김만배가 서로 스마트폰 캘린더를 들고 다음엔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까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 그리고 서로 호칭한 것, 그리고 배성준은 이렇게도 증언합니다. 그 술자리 이전부터 김만배는 이재명을 만나러 성남시장에 들락거렸다. 2층이죠. 주로 성남시장. 2층이라고 얘기했다. 2층이라고 얘기한 건 또 한 사람 있죠. 김인섭이. 김인섭이가 지금 정바울 그 디벨로퍼 회장한테, 원래 김인섭이 지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재명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는 못하니까 2층 만나러 갔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만배도 지금 배성준이한테 내가 2층 만나러 갈 거야. 2층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제 집 드나들듯이 이 성남시청을 드나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 팀장하고 식사 자리 한 게 2013년 하반기라는 거예요. 네네. 2014년 그러면 하반기. 이제 2014년, 15년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되고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선정이 되는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미리부터 이재명과 관계를 돈독히 해놔야겠다. 이렇게 손을 쓴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즉, 대장동 개발 전에 이재명 시장과 친해져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자, 김만배가 이재명과 인터뷰 하나 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재명도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한번 찾아온 기자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왔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김만배 그 토건 세력과 자기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드러났듯이 법조 출입 기자들을 모두 다 이재명과 만나게 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10여 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빼박인 건 뭐냐면, 첫 번째, 배성준이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성준이 아마 누구죠? 그 자리에 배성준이도 참여를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서로 이 핸드폰 달력 캘린더 내놓고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묘사를 한 거잖아요. 정황을. 자, 배성준은 누굽니까? 천화동인 7호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억하시죠? 검찰이 천화동인 7호 그 압수수색을 했다. 6월 13일 날 했죠. 그리고 8월 12일에도 했네요. 연달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 바로 배성준을 타깃으로 해서 배성준을 지금 압박을 한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배성준이 지금 다 불었다는 겁니다. 배성준은 사실 YTN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YTN 기자였다가 YTN 때 제가 좀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머니투데이로, 즉
김만배가 자신이 있는 머니투데이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YTN 회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들한테. 아유, 기자 생활하면 뭐 해. 그러니까 사실 머니투데이는 저기잖아요. 종이 신문이고 네. 경제지로서는 사실 그렇게 그 탑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YTN이랑 비교했을 때 사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YTN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인지도도 그렇고. 근데 야, 왜 머투에 가니? 그랬더니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배성준이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참 그 기사 생활에서 얼마나 먹고 살는지 볼 거야, 내가. 그러면서 땅땅 거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1,000만 원 투자해갖고 121억. 121억. 121배를 투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만배하고는 엄청난 관계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서로 편의를 봐주고 상당 부분 기여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정적인 기여가 성남시장 시절에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성남시장 시절에 우리가 지금 분리해 어디 좀 저기 기사 나갈 데 없어? 그러자 정진상이 이제 저 유동규한테 얘기하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욱이 100만 원을 갖고 배성준이한테 YTN에 있던 배성준이한테 줍니다. 그래서 배성준이 가짜 기사를 그때 보도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배성준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당시는 네네. 크게 득을 본 거죠. 네, 그 덕을 봤다라는 건데요. 배성준이 그때도 등장하는 그 배성준입니다. 즉 이재명 시장을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무슨 말이냐면 남욱이 돈을 줬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대장동 일당과 그 당시부터 2013년 고 시절 12년 13년 14년에 이미 이재명과 커넥션 대장동과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죠. 틀린 이야기는 배성준이가 오히려 예. 이 정영학, 남욱 그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을 원래부터 추진했던 사람들은 옛날 이걸 김만배한테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예, 예. 김만배가 그때 법조팀장이니까 또 수완이 있으니까 딱 다 휘어잡은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를 하고 121억을 준 거 아닙니까? 일종의 보온의 성격도 있는 거죠. 김만배는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겠느냐.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만큼의 어떤 이득을 봤다라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또 김만배가 법조팀장들한테 돈 준 거 갖고 그 법조팀장들이 옷 벗은 몇몇 사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럼 그 이 시절부터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 이재명에게 봐라 계속 기자들 붙여줄게 하면서 과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대장동 수익을 따내는데 사실 그 이런 자기의 그 이 기자 인맥까지 다 동원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뭐 배성준 전 기자는 그만두고 뭐 부산 광안리인가 어디 쪽에 무슨 카페가 있는 큰 뭐 빌딩을 샀다든가 뭐 네네.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범죄 수익으로 해갖고 뭐 압수당해갖고 다 환수될 일 저지해 있다고 뭐 내가 얼핏 언론 보도를 본. 뭐 당연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화동인과 관련해서 뭐 누나가 3호인가요? 누나가 네. 2호인가 3호인가 있죠? 네. 다 일단 돈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 냈는데 갑작스럽게 몇백억씩 막 떨어집니다. 네. 그거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뭐죠? 전부 다 빨리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건물을 그렇죠. 사고 예. 부동산 사고 부동산 사면 오르니까. 그러면서 이 그 회사의 어떤 그런 그 사업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돈을 돌리는데 이 배성준도 역시 그런 부산 카페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아마 지금은 다 날릴 위기에 봉착을 하자 아이고 이제 다 뿔자 하고 다 지금 털어놓은 거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그 행안위 국감에서 김 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터뷰를 하러 왔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기록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것 뿐이고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 이건 완전히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기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김만배가 이재명과 인터뷰한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조팀장이거든요. 아니 지금 서초동에서 지금 판사들이나 검사들 취재해야 될 법조팀장이 일개 수도권 기초단체장을 만나서 왜 인터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아니 법조팀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사회부 수도권 네. 담당 기자들 뭐 성남 같은 경우는 뭐 성남 출입 기자가 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경기도 출입 기자가 가서 안면을 해야지 뭐 광고를 따든 뭘 하든 이 자기 출입처가 있는 것인데 법조팀장이 직접 가서 기초단체장을 뭐 취재를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법조팀장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때도 이미 알았나? 사법 리스크 다 우리들이 알아서 책임져 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죠. 이 약속하려고 법조팀장이 도와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뭐 사법 리스크 생기면은 그런데 조금 뭐 기사 우호적으로 써달라 뭐 그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 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기소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정보 빨리 들으려고도 하고요. 하도 뭐 죄를 많이 지어놓으니까 야 법조팀장들 알아놓으면은 정보도 빨리 수집하고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밥도 사고 술도 산 것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김만배가 좀 입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 428억 이 네.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네. 천화동인 1호 네. 그게 한 1,200~300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내 것 아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그것도 다 가져야겠네. 이렇게 지금 욕심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 자기 게 아니면 국고로 다 이제 빼앗길 어떤 위험이고요. 이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룰이었나 봅니다. 반은 이재명한테 바치는 거. 김인섭이가 또 정파우한테 야 200억인데 이 반은 누구 건지 알지? 나 혼자 먹는 거 나 아니야? 혼자 먹는 거 아니야? 똑같은데요? 김만배가 하는 두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런 거 똑같아요. 반띵이라고 그러잖아. 반은 딱 그렇게 이렇게 그 11조가 아니죠. 뭐 반은 그냥 바치는 걸로. 예, 젊은 애들 얘기로 반팅이죠. 반팅. 예. 그게 누린 모양이에요. 네네. 뭐 완전히 이 업계의 룰이었나 봅니다. 사실은 검찰이 이재명을 탁 올가매려면은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배임은 좀 그런데 이 저수지를 탁 찾아내가지고 그걸 들이대면은 이재명도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나 일을 한 번 받은 적 없어. 사익을 취한 거 없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에도 저수지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니 3,180억, 3,200억에 아무 잘 모르는 그 정바울한테 그 시행사한테 왜 그렇게 몰아주겠습니까? 그렇죠. 도계공원 빠져가면서까지. 그것도 그 인섭이 형이 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챙겨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한테. 그렇죠. 유동규에 증언했다면 원래 그 도계공이 백현동도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시점부터 의회가 도계공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남시 의회가 직접적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챙기는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도계공이 이게 포함되면 성남시 의회가 이거 갖고 또 딴지를 걸면 안 된다. 또 성남시 의회에 알려지면 안 된다. 해갖고 그대로 그냥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또 하네요. 예. 아무튼 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간에는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부터 네.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김만배가 성남시청 2층을 수시로 들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배성준 전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 간에 뭔가 직거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잘 되면은 네네. 대선 자금, 정치 자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내가 절반 딱 떼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만 해놨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오리발 내밀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어딘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이 발휘가 되고 김만배 입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자물쇠를 아직
그 열쇠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만 나와버리면은 이재명이고 뭐고 간에 뭐 여기 입장문대로 한푼 안 받았다. 검찰에 무슨 조작 수사니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걸 못 찾아내는 좀 게 안타깝긴 하죠.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